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2019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 중단으로 인해 한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미중 간의 힘싸움으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국내 경제 사정 또한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대내적인 악재들, 내수 악화, 가계부채 증가, 금리 인상, 최저임금 상승, 실업률 증가보다 더 큰 문제가 중국에서 시작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외적인 악재인 미중 무역 분쟁만 해결되면 국외적인 문제가 모두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중국 기업 디폴트 확산, 한국은행권도 긴장이란 기사입니다. 디폴트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말합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달러 표시 채권이 20년 만에 디폴트 상태가 된 겁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중국 칭하이성 산하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칭하이성 투자그룹은 지난 22일 만기가 돌아온 3억 달러 규모의 달러채 이자를 내지 못해 디폴트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 만에 다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국유기업의 부도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더는 못 버틸 상황까지 몰렸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단편적인 증거라 생각합니다. 국유기업의 부도도 막지 못할 상황이라면 민간 기업의 부도는 더 많을 거라는 것이죠. 작년 미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 민간 기업들이 줄줄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구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호황일 때는 많은 부채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값싸게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그 몇 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주 수출 대상인 미국과의 싸움으로 인해 수출이 막히기 시작하면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지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 당연히 기업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줄줄이 파산이 날 수밖에 없죠. 또한 중국 내의 관습인 상호 보증 구조도 문제입니다. 상호 보증 구조란 우리나라의 연대 보증처럼 기업의 채무를 또 다른 기업이 보증을 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문제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에게 그 문제가 번지게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IMF 당시 부실어음을 여신이란 방법으로 대출해주던 모습과 미국의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처럼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부분까지 연달아 문제가 전이되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SK증권사의 중국 국저에너지화공 집단 디폴트 관련 영향점검이란 보고서를 볼까요?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 파악 또한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도 위험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무색하게 올해 초부터 국유기업의 디폴트 상태가 발생했고 중국 정부가 막지 못할 정도로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이전이 비단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기술 유출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도 중국 경제의 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아 떠나게 된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이 중국보단 베트남 등으로 현지 공장을 옮기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중국의 디폴트 문제가 2018년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이미 2016년부터 수출 기업 위주로 그 디폴트 사태가 발생했으며
작년 미중 무역 분쟁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는 게 합당한 거죠. 이미 중국 내부부터 문제는 골마터지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는 현재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결국엔 미국이 뜻하는 방향으로 중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한때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리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미국은 자존심이 상했고 결국엔 본때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미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미국의 위협이 되거나 미국의 뜻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달러를 이용해 아시아나 남미 경제를 좌지우지했으며 중동의 경우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했죠. 이번엔 중국이 그 차례일 뿐입니다. 결국 항복선언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위기에 처해 있죠. 작년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그 위기를 겪었는데 중국이 휘청하면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98년 IMF 사태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위기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번엔 중국발 IMF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정부도 기업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 젠더 문제, 노사 문제 등 내부적인 문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무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기업도 중국을 대체할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늘려야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갔다, 너무 오버했다 하실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언론도 이런 위기에 대해서 더 많은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할 때죠. 우리나라 IMF 직전에 대우그룹이 어땠습니까? 부채 비율이 400%였죠. 당시엔 대마불사라고 대기업은 부도나 위기가 되어도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웃지 못할 말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 비율이 236%에 도달했다고 경고를 합니다. 시진핑까지 나서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죠. 제가 꾸준히 얘기 드리지만 올 한 해는 대내외적인 위험이 많은 한 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 뉴스 잘 살펴보시고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